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년도 내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봐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피는 게임인데 자동차 하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현대차 그룹이 되겠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동차보다는 로봇 기업으로 부각이 그쵸. 되면서 주가가 좀 시세를 내줬고요. 지금 CES가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가져오셨나요? 그렇죠. 원래 네. 작가님한테 원고 보낼 땐 가로치고 로봇이라고 적었었는데, 또 로봇. 예, 네.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 뭐 제조업체라고 네. 하면 원래 이쪽이 좀 만년 저평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쪽은 굳이 뭐 제가 집중 섹터로 편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다가오는 CES 2026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 화두 중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표본이 이제 로보틱스죠,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뭐 우스갯소리 지난번 치맥회동의 젠순왕 네. 하고 대표적인 두 분이 이제 두 인물이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성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젠순왕 또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대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도 좀 할만하고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한 2년 만에 이번에 이제 부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 중점은 이제 자동차가 아닌 로봇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연 공개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의 어떤 활용가나 로보틱스 생태계 전략도 제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최근에 모베드, 그다음 스팟 등 최첨단 AI 로보틱스를 활용한 기술 공개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번 CES를 계기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중에 로봇 밸류 체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은 올해 내내 관세라는 타격 속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자동차 섹터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지만 그 안에서도 로봇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된다. CES를 앞두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회피로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뭐 올해 그래도 복귀를 해보면 신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행이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주가 뭐 게임주 보시는 분이 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반비례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 같은 못 경우 봤죠, 잘. 연간으로 20% 넘게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뭐 여타 다른 것도 그래요. 근데 NC 소프트는 뭐 연간 기준 상승이지만 과거 뭐 100만 원대로 호령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뭐 2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구조적으로, 근데 그때 코로나 때에는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가 이제 모바일에 전력하는 게임사들이 많아요. 집중하는 게임 회사들이. 그래서 그쪽 구조적 한계니까 외국 해외 기업들 보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들은 콘솔이나 PC 게임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가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또 주가가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신작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은 커지는 반면에 모바일 흥행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출시 후에 수익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게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회는 있어 보여요.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 그래서 신작에서 글로벌 시장에 큰 흥행을 거두는 어떤 이런 깜짝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회피 섹터로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게임주는 지금 수급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주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전문가분들께 가장 많이 드렸던 질문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 포트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장님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내년도까지 쭉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지난주 수익률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반도체를 외면한 전문가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전 이제 반도체라고 집중섹터 말씀드렸고 네. 굳이 뭐 종목을 얘기 안 하셔도 기업을 아실 거예요. 반도체 투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집중세 반도체를 좀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입니다. 실적 면에서. 근데 주가 부분에서 언제 발현될 거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또 한 가지 뭐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광고 해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어떤 왜곡 현상이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은 1,000원인가 올라가지고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수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해제가 안 됐는데 올해까지 정부에서 거래소에서 어떤 제한 조치를 해제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월요일 해제가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대한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투톱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렇다면 오늘도 주가 지수가 지금 뭐 약보합, 혼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을 집중적으로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흐뭇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갖고 계신다면 조금은 포모죠. 예, 그런 네.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당분간은 좀 삼성전자 실적이 또 잠정 실적이 다음 달 또 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은 일단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강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래도 1월장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포트폴리오 비중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비중은 다시 한번 확대를 시켰습니다.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편입이 앞서 짚어주신 자동차 그리고 로봇과 헬스케어, 2차 전지는 비중을 20에서 10%로 축소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LNF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LNF가 지금 테슬라와 계약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뭐 3조 원이 넘겼다가 지금 1,000만 원 아랫단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LG엔솔도 있었고요. 2차 전지 투입이 좀 위축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네. 어찌됐든 자동차 OEM 회사들이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일단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들을 하겠죠. 생각들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구상안들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LG 엔솔의 포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셀기업, 팩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 그 다음에 LNF. 그래서 저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그 다음에 특히나 네. ESS 포션이 점점 커지고 있고 로봇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포트에 편입했는데 일단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다음 달부터는 일단은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지 않습니까? 시즌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조금은 그렇다고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국은 아니지만 일단은 투심도 많이 약화됐고 어떤 향후에 대한 어떤 자동차 OEM에 대한 비전 발표 이런 부분을 조금 향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 가보자 해서 저는 줄였습니다. 예. 네, 사실 2차 전지를 내년도 유망 섹터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연이은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당연히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관망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계속해서 자동차를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탑픽을 들어봐야 될 텐데 역시나 뭐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움직임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피어 그룹 한번 볼게요. 동종 업계. 그러면은 PR 기준으로 도요타가 한 10배 전후가 되거든요.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1위 기업이 도요타, 2위가 폭스바겐 약간의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3위가 현대차 정도인데 폭스바겐이랑 비슷한 현대차가 지금 6배 정도인데 최근에 좀 올라온 걸 해서 감안해도 PBR 기준으로는 0.6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고 그럼요. 예, 맞고 중요한 거는 비슷한 라인업을 가진 물론 이게 좀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테슬라를 보면은 자율주행이나 어떤 로봇에 대한 라인업 비슷 물론 이제 테슬라는 우주항공이라는 또 스페이스X라는 것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현재 PR이 300배입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기준으로 해도 2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테슬라 제외하고 도요타를 봤을 때 도요타도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를 해요. 근데 10배 정도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방에 대한 룸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 진출이 이제 내년에 40주년이라고 하는데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또 최대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없었던 관세, 이제 15%지만은 없었던 관세가 생기기 때문에 실적 뚜껑 열어봤을 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려도 지금은 할인율 축소 기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CES가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일단 탑픽으로 좀 봅니다. 네, CES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CES 전까지는 기대감을 주가가 받아갈 것이다. 현대차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도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이요? 두산, 예. 네. 아시다시피 뭐 지주사보다는 동사의 어떤 두산 BG, CCL 관련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00만 원을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부침도 있었고, 동사 SK 실토론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한 80만 원 언저리 밑에 70만 원대 후반대에 있는데 조정도 어느 정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실토론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저도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두산 CCL 쪽에 더 집중하고 이쪽으로 더 증설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인수를 하기로 했고 조달 자금을 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지금 재원을 만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증된 CCL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GPU 및 다수의 AG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향후 주가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구간이다. 두산 탑픽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